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빈센트와 편다송입니다. 오늘 동아줄을 잡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동아줄 머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야, 네, 이 마음을 가득 네. 담아서 9시 43분 지금 시장 어떤지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후 코스피는 낙폭을 조금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1.96% 하락한 7,360선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 종목이 284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 0.75% 하락한 1,100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화면에 수급 보시면요. 지금 외국인이 오늘도 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조 3천억 원 가량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2조 4천억 원 순 매수하면서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네, 종목 보시면요. 오늘 반도체 투톱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2%대 하락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1%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감을 반영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한화 시스템도 4.9%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6.67%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종목 보시면요. 알테오젠이 오늘 4.5%가량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잠시 시장 살펴봤고요. 요즘 반도체가 좋은 모습을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야, 있지만 오늘 장이 좀 네. 불안불안한데 오늘 편다정 아나운서 여기 땡기고 싶다. 야, 잘 어울리는데요? 동아줄 한번 네, 보여주시나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힘내서 한번 해보죠. 네. 네, 오늘 반도체만큼이나 좀 짚어봐야 될 종목이 네. 전력기기 쪽인 것 같아서 유재선 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도체를 뒤일 정도로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ETF 수급이나 이런 걸 보셔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AI라는 테마를 기반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ESS도 그렇고 전력기기까지도 주도 테마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도 받쳐주고요. 수주 상황도 나쁘지 않고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괜찮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 테마에서 같이 동행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 그 관심 네. 가진 것 중에 탑픽이 뭐였죠? 지난번에 세 종목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커버하고 있는 초과 변압기 제작을 할 수 있는 업체 3개 정도,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3개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방송 나오신 후에 흐름이 어땠나요? 그 뒤로 한 일주일 정도, 2주 정도는 조금 강세를 보였었고요. 네. 지난주, 이번 주는 좀 조정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LS 일렉트렉이 빅테크 호조가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미국에서 여러 가지 분야 다 쇼티지긴 한데요. 네. 특히나 이제 기존에 있었던 빅4, 그러니까 외국계 전력기기 업체들이죠. ABB, 슈나이더 일렉트릭, 기타 등 이런 기업들이 과점화하고 있던 시장에 이제 LS 일렉트릭이 좀 오랫동안 공을 들여갖고 이제 발을 좀 담그고 있는 시장이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리쇼어링 당시에 투자를 할 때도 같이 나갔었고, 네. 지금 빅테크로부터 다이렉트로 수주를 받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시장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그 블룸에너지 기자재 수주도 이뤄진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도 자료 같은 게 있었고요. 네.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납기 품질이 보장이 되고 있고, 일단 납기의 장점이 LS 일렉트릭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수주 기회를 확대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효성중공업 있지 않습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 일주일 정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8거래 연속, 7거래 연속 하락인데 이럴 때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기 변동성은 사실 예측하기 쉽지는 않고요. 어쨌든 긴 호흡에서 크게 변하냐 안 변하냐라는 시각을 변동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바뀐 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랑 지금이랑 주가만 달라졌다 정도 좀 말씀드리고, 중장기 방향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데이터 센터 착공 쪽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착공이 지연된 이유가 병목 현상 때문이라고 많이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발전소가 문제인 건가요? 아니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이 송배전망 같은 인프라가 문제인 건가요? 발전도 사실 인프라에 포함이 되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수도나 도시, 전력 이런 모든 자원들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게 데이터 센터
공정의 지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전력 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전력 인프라가 투자 시계를 길게 보고 바라봐야 된다는 게 과거까지의 올드 패션인데 최근 들어서 AI 붐 이후에 그런 오래된 멀리 보는 시계가 단기적으로 끌어오면서 주가가 시세를 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다. 하지만 주가만 바뀌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 말씀 주신 단납기라는 게 아직 포션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고객들, 뭐 대형 유틸리티사들 쪽으로 초과 변압기 내보내는 물량이 아직까지 훨씬 더 압도적이고요. 거기는 사실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프라 투자가 뭐 초기 계획부터 실제 완공까지 최소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프로젝트다 보니까요. 요 타임라인을 앞으로 땡겨올 수 있는 게 빅테크 향으로 납품하는 그런 스케줄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이게 아직은 메인스트림이라 보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노후 교체, AI 전력 수요, 뭐 신재생 연결 같은 투자가 단순 교체가 아닌 구조적 투자의 시작인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리쇼어링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산업용 수요가 뭐 데이터 센터 같은 일반용 수요 외적으로도 많이 늘고 있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365일 24시간 가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부족분만큼을 어떻게 보면 채우려면은 더 많이 까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깔아야 된다는 거는 그에 비례해 갖고 인프라 투자도 뭐 비례해서 지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노후 전력만 교체만 하더라도 사실상 한 10년치 이상의 일감이 잠보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뭐 리쇼어링 플러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성장에다가 이제 AIDC라는 그런 기름까지 이제 불에 끼얹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어떻게 보면 나레이션과 서사가 장이 좋을 때는 척척척 들어맞는 것 같아요. 장이 좋으니까 주가도 막 쓰고. 그런데 2주 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그 장기 서사가 때론 와닿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니까요. 사실상 뭐 주가가 그 사이에 출현한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지금 조정이 됐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방향성을 단기적으로 예측하기 쉽진 않지만 산업의 업황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언젠간 제 자리를 찾아갈 거라는 측면에서 저는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이 미국 익스포저를 언급하셨는데 네. 아직 미국 중간 선거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중동 전쟁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여러 압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3주 전처럼 아쉬운 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이 멀티플이나 이런 것 좀 부담을 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기업의 이익 체력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될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투자라는 게 뭐 단기 변동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장기적인 흐름에서 비롯한 것들이다 보니까 뭐 사실 업황이 달라졌다라고 하기에는 근 2주 사이에 사실 뭐 이란 전쟁이 길어졌다라는 건, 뭐 금리가 올랐다라는 건 요것들이 영향을 미친 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긴 호흡에서는 진짜 걱정할 건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긴 호흡에 즉 펀더멘털이 이상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커버하는 종목들 중에 종목 얘기입니다. 가장 단기적으로 봐야 될 건 뭡니까? 장기적인 거 말고 가장 단기적이다. 뭐 지금은 사실 업황이 지금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종목들 조정이 큰 구간이다 보니까 요거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낙폭이 제일 큰 종목부터 접근하시는 게 사실 제일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지금 어떤 종목이죠? 사실 주가 차이가 그렇게 대등대등하기는 네. 한데 저는 이제 초과 변압기 쪽이 최근에 좀 유난히 조정이 좀 컸다 보니까 아하. 그쪽이 조금 더 초과 변압기.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그러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제일 높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그쪽입니다. 아, 네. 같은 네. 예, 사실 뭐 전선주나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업황도 좋고 수주도 좋고 실적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는 한데 단기 멀티플 부담이 아무래도 전선 쪽은 조금 집중된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쪽이 이제 변압기 밸류체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압기 뭐 있어요 그럼 종목? 변압기.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랬던?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이 정도가 저는 지금 제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현대, 예. 일렉트릭. 그러면 그 꼽아주신 탑픽 3개를 제외하고 네.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또 좋게 보시는 숨은 섹터가 있을까요? 뭐 제가 커버를 하고 있지 않아서 뭐 네.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좀 지켜야 되긴 하겠지만 뭐 같이 이제 블룸 에너지나 이런 쪽으로도 수주를 활발하고 있는 이제 중대형 쪽 네. 제작하는 뭐 산일전기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전히 좋게 보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에 좀 부담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뭐 한 1, 2년 정도 포워드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중장기 시계로 봐야 되죠. 그런데 중장기 시계로 보는 것에 있어서 부담 요인,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최근에 매크로 지표들 말고 산업 내에서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센티먼트 상에 좀 이슈는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노이즈가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뭐 빅테크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실제 뭐 어떤 국가 단위의 성장률을 이끄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다 보니까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1인 1표가 적용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람들의 의향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거부하는 뉘앙스들이 약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원을 많이 소모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뭐 수도 요금 오르고 전기 요금 오르고 뭐 이런저런 인프라 쪽에 부담이 되는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아젠다로 나왔을 때는 좀 센티먼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뭐 네. 일부 주지사 선거나 이런 것들에 약간 노이즈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전국 단위로 확대가 된다. 이런 시그널이 확인이 된다면은 그때는 단기적으로 센티가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네, 빈센트님은 지표를 제외하고 리스크가 어떤 거냐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네. 저는 봐야 할 지표가 어떤 건지 궁금한데, 지표요. 네, 네. 이 미국 경기, 뭐 금리, 수주잔고 실적 이런 게 위원님이 담당하고 계신 섹터 종목들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네, 공부를 했는데 어떤 지표를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미국에서 발표되는 그 프레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압기 PPI. 요게 만약에 꺾인다 하면 변압기, 요거는 PPI는 변압기, 생산자 물가. 예. 요게 꺾인다면은 진짜 크리티컬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 단기적으로 일부 월 단위 조정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추세적으로 분기나 반기 단위 이상으로 지속이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가격 전가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인가라는 식의 의심을 품을 수 있어서 네. 지표로는 그거 하나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발표하는 변압기 생산자 물가가 우리 업체들한테는 그게 매출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꺾이면 약간 리스크 요인일 수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무. 예. 저번부터 굉장히 네. 말투에 확신이 있으세요. 그래요? 그렇죠. 말씀하실 때.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5월이 이제 중순이 지났습니다. 남은 5월 동안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지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적인 전략 이렇게 두 가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금리 때문에 시장 전반에 멀티플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기업 실적에 변화가 없다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최근에는 멀티플이 좀 일부 과도한 영역이 들어선 종목들도 있었긴 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 중심으로 조정 시마다 조금씩이라도 매수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전력기기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의 펀더멘털은 이상, 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유재선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편다성 아나운서가 시장에 힘을 주려고 한껏 머리에 힘을 주고 왔는데 자, 지금 우리 시장이 시장 볼까요? 제 네? 마음이 통했는지. 조금 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2%대 하락으로 많이 그래도 하락폭을 줄여서 지금 네. 7,33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장에 다시 상승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번 주는요, 목요일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여전히 변수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 잡고 오후장을 계속해서 재테크 여정을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